네, 안녕하세요. 초등 사이다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하길 바라시죠. 그런데 이제 학부모 상담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언젠가 우리 아이가 철들면 열심히 하겠지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학습 태도는 초등 시기가 지나면 거의 바꾸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학습 습관이 고정되어 버리거든요. 그걸 바꾸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서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 초등 시기에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습관부터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까? 자, 공부할 때 다른 것을 동시에 하지 않는 습관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책상에서 치워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좋아하는 유튜버도 보고 어떤 그룹도 보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게임 방송을 틀어놓고 해요. 모두 안 좋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엄마, 이렇게 해야 난 공부가 잘 돼 라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도 우리 아이는 그런 타입인가 하죠. 그런데 그런 타입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고 책상에 앉아 있기는 싫은데 그나마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또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하면 지루함이 좀 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그나마도 그렇게 하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부량은 얼마 안 됩니다. 특히 암기를 요하는 공부에 있어서 효과는 매우 낮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한다. 학습할 때는 학습만 한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동시에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공부하다 보면 엄마가 보기에 너무 기특하니까 이제 과일 먹고 하라면서 아이 방으로 뭐 과일이나 간식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자, 이것 역시 안 좋습니다. 과일 한 조각 들고 먹으면서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지어 껌을 씹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같은 걸 암기해도 약 20% 정도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간식을 먹어야 할 것 같으면 식탁으로 불러내시는 게 좋아요. 식탁에서 10분 딱 먹고 다시 공부방으로 가서 책상에 앉는 거죠. 우리의 뇌는요, 환경에 자신의 몸을 최적화시킵니다. 만약 책상에서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공부하면 책상은 그 모든 것들을 해도 되는 장소로 인지해요. 혼자 학습하는 습관을 자리 잡게 하려면 좋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책상에 앉으면 책상에서는 공부만 하는 장소야, 이렇게 우리의 뇌가 각인하고 몸 상태를 공부에 최적화한 상태로 집중력을 발휘하게끔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은 시간을 학습해도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앞서 유튜브에서 공부 환경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초등학생들이 자기 방보다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부방에서 하는 걸 말씀해 주시네.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냐면 거실에서 공부하는 게 언제 좋으냐면 아직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까지는 공부방보다 거실이 좋아요. 특히 미취학 아동, 초등 저학년, 고학년이지만 혼자 방에서 공부 습관이 안 잡힌 아이들은 거실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일단 거실에 엎드려서 숙제도 하고 소파에 누워서 책도 보고 문제집도 주방 식탁에서 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필수 조건은 보호자가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거실에서 공부든 숙제든 독서를 하다가 엄마나 아빠한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물어보고 해결하게 돼요. 또 일단 엄마 아빠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풀어지지 않은 채 오히려 약간의 긴장과 함께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집중해서 요약 정리를 해야 한다거나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오죠. 그때는 이제 공부방으로 장소를 옮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초등 중학년 이상 정도 되었고 이제 혼자서 효율성 높게 공부하는 습관을 자리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공부방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방에서 책상에서 스마트폰을 치우고 간식도 책상에서 먹지 말고 또 어떤 습관을 갖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좋은 거는요, 잠자는 방과 공부하는 방이 따로 있으면 좋아요. 보통 방에는 침대가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 책상이 있어요. 그럼 아이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아, 잠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좀 볼까? 잠깐 게임 좀 할까? 그래, 10분만 보고 하자. 우리 10분만 하고 하자. 하다가 1시간째 보게 되고 1시간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우리의 뇌는 자는 방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몸을 이완을 시켜요. 아, 쉬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책상만 있는 공부방에 들어가면 신체를 공부를 위해 집중도와 약간의 긴장도를 유지시켜요. 그냥 바로 방에 들어가서 어떤 고민을 하거나 선택할 필요 없이 책상에 앉게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아, 왜 공부방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돈을 들여서 독서실을 갈까 하고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자기 방 좋은 게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독서실에 가서 하면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 예, 한 가지뿐입니다. 이유는 독서실엔 침대가 없어요. 책상들만 쭉 있죠. 그리고 칸막이가 있어요. 시야가 공부하는 책에만 가도록 환경이 구성된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요. 물론 이 독서실이 그래서 좋긴 한데 독서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독서실에서도 결국 책상이 엎드려서 막 자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환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결국 책상에 엎드려서 자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죠. 아, 책상은 책도 읽지만 엎드려 자는 공간이구나.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기본 습관은 환경이 갖추어졌다 해도 더 기본적인 것은 바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방법이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 시기의 아이들은 잠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상은 꼭 푹 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초등 시기에 만약에 벌써 방에 있는 책상에서 엎드려 잔다? 네, 이건 이제 보나 마나예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 아이들은 교실이 침실이 됩니다. 쌩쌩하게 등교했다가도 학교 종소리와 함께 책상에 엎드려서 수업 내내 자는 아이가 돼요. 그 아이들에게는 교실에 수많은 책상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침대가 펼쳐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잠이 자연스럽게 쏟아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초등 시기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그 기간에는 꼭 말씀해 주세요. 좀 피곤하고 하면 거실에 나오거나 아니면 침대방에 가서 누워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와. 예. 책상에 잠깐 엎드려서 자고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을 자는 다른 장소를 알려주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집중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공부를 한두 시간만 할 수도 없고, 예. 성향상 평범한 반복적 루틴을 무리 없이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지루함에 대해 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걸 반복하면 그것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의지력이나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렇다고 공부를 30분만 하고 다른 걸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 한 과목을 몇 시간씩 쭉 하는 것보다 두세 과목을 30분 단위로 바꿔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30분 국어 문제집 풀고 뭐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없나 하는 기분으로 수학 문제집 30분 풀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사회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고요. 최소 2과목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또는 3과목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또는 같은 과목인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30분은 단어를 외우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영어 독해를 하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영어 듣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형식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뭐 평범한 루틴을 잘 견디는 스타일이라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보단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과목을 한 두세 시간 연속으로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끼고요.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의미 없는 어떤 소리를 틀어놓고 하면 이제 집중이 잘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아이들한테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음악이라던가 뭐 TV 소리라던가 유튜브 게임 틀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말하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풀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부방에서 하든 독서실에서 하든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지금부터 1시간은 시험 중이라는 기분으로 집중하는 게 가장 몰입도가 높아요. 가령 뭐 공부방 앞에 기말고사 시험장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아이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시험 모드로 신체 시스템을 자기도 모르게 바꾸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학습 습관을 잡아야 하는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언젠가 우리 아이가 혼자서도 공부를 몰입해서 하길 바란다면 그 출발선에서 어떻게 몰입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주고 또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초등 시기에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 제대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짤막짤막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려고 뒤늦게라도 마음을 먹었어도 또 아주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려 해도 우리 아이 몸에는 그저 책상이 베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시험 관련 학습은 공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은 의지를 따르기보다 습관을 더 잘 따릅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